오늘 종교형 오는 줄도 모르고 오늘 뭐 오후 마지막 시간에 한 30분 말씀하라 해서 이제 뭐 장년부 형님들이 다 놀러 가서 이제 대타로 말씀하라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종교 형님 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가지고 지금 오후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평소에 참 얘기하고 싶고 했는데 거의 얘기할 기회가 없었고, 근데 그 관심사와 지금 어떤 교회에서 가지는 그 사명이나 이런 게 저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로 나왔는데 이제 작년 가을에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만 열면 우리 교회 좋아서 관심을 가지다가도 인터넷 열면 그 부정적인 글들 때문에 문이 닫혀가지고 못 오니까 이렇게 이제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우리 교회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글도 이제 같이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오히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 잘하는 이제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 숙제를 주셨죠. 이제 인터넷에 올릴 글을 써보라고. 작년에 이제 한번 뭐 급하게 써서 보냈는데 목사님 마음에도 안 드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퇴짜를 맞고 절치부심하여 이제 다시 썼는데 이제 목사님이 또 꼼꼼하셔가지고 잔뜩 수정을 해서 보내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이제 내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 또 수정해서 보냈죠. 뭐 빼고 삭제하고 더 넣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또 수정해서 왔어요. 지금 이제 몇 번 그러다가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진짜 이제 이 글을 우리 교회 형제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시 한번 쓰게 되고, 다 했다가 또 쓰고 지금 몇 번을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직 지금 준재가 이제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못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종교형이 쭉 열거한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제 담고 있어가지고 의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올리게 되면 형제들이 자기 블로그도 있고 한 대로 이제 퍼가기를 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도 많이 퍼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조회하기 쉬운 위치로 올라가게 되니까 많이 읽고 많이 퍼가고 이렇게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걸 이제 쓴 목적은 이제 제목을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좀 수세적으로 썼다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다, 미래형이다 하는 것과 또 목사님의 어떤 논란이 되는 특성의 핵심은 목사님이 방목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이 방목이 보통 어려운 게 보통 자신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쭉 써내려갔는데, 우리 교회는 이 어떤 틀이었기 때문에 너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형제들마다 다르고, 사랑방에 봐도 이제 뭐 저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뭐 해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표현에, 우리에게는 좋지만은 우리 표현에 이제 자제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야 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100년도 더 앞서갈 수도 있는데 김대중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항상 국민보다 이제 한 발만 앞서가라고, 그래야 이제 공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 한 발만 앞서서 이제 표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조금 뭔가 그 지침이 될 만한 이 정도 선에서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는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쓴 거니까 지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는 건 그 사랑방이란다. 이 교회 생활에 그 재미있는 기독교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 재미있는 기독교 이야기를 해놓고 재미가 하나도 없냐. 뭐 생판 어려운 이야기만 하냐 이래가지고 쓰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 교회 생활사에서 이제 이 칼럼을 줄 때 어떤 의도를 담은 글이 기독교에 대한 우리 교회의 무지를 깨치고 다른 세상 앞에 우리 교회를 변론하는 칼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줬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써나가는 이제 의도가 아까 지금 종교 형 이야기한 거 또 너무 흡사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이제 공감이 필요하죠. 영지주의니 또 뭐 불프만이니 칼바르트니 이런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어떤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사람은 낯설잖아요. 왜 이런 재미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도 뭐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한 사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이사야는 그 시대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대표자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대표자였고,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고, 그런 사람들이 깔렸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예수도 그 시대의 대표자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류의 대표자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참 우리에 대한 믿음이 아주 좋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 왔고, 예수가 우리의 원형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우리가 갑작스럽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해가지고 왔는데 늘 밀려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정통에서 밀려서 되어지 못한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한데 물론 또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강조하는 것과 이제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과 다른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전 이제 영지주의를 신학교 처음 들어가 교회사 시간에 이제 텀 페퍼로 썼는데, 그때 쓰게 된 게 그 당시는 어떤 것이 정통인지, 지금 말하는 정통 교회가 정통인지 영지주의가 정통인지 모를 정도로 그 세력이 컸었고, 영지주의가 이단이 된 것은 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인데, 근데 어떤 것이 정통인지 모를 만큼 기독교의 존폐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봤지만 그때만 해도 자료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지주의가 뭔지는 대부분 이제 모르죠. 우리가 보통 뭐 영지주의는 뭐 어떤
가연설을 주장하고 또 뭐 신비주의고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마치 이제 우리 교회 인터넷에 비판하는 글만 보고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와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이제 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가를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지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밝히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영지주의가 아니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 그 비슷한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쓰다가 일부 독자들의 항의가 이런 이야기를 왜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항의한 바람에 빨리 이제 수습을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그 대신학자들이 아까 언급한 그런 사람들이 참 일생을 고뇌하면서 말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교회 생활에서 너무 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신학 다닐 때 고민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고민이 됐던 거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쉬운 말로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그 에센스를 그 정통의 가치를 살려내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인가를 이런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살려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용 매료가 돼가지고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온 계기가 됐으니까 좀 교회생활 책을 쓰면서 이제 그 대목을 이제 재미있는 이제 그 대목을 쓰려고 한 거죠. 이제 지난번에 신라의 여름마크 이 10월호에 이제 칼바르트 쓰고 이제 다음 호에 이제 불투만 쓰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그 신학적인 언어로 일생 동안 작업해서 정리해서 말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놔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찾을 수가 우리가 지금 이런 위치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이제 얘기가 되죠. 한 수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단 시비에 우리도 휩쓸려 가지고 변명하기 변론하기 급급해지잖아요. 우린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존경이 역시 이제 박사님이라서 전체적인 개괄을 너무나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앞으로 세상에 우리를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생활 기독교 이야기도 꼭 읽으시고 재밌는 간증만 읽지 마시고 또 요것도 올려놓으면 꼭 이제 보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항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에서 노력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최명이 말한 대로 지침서가 될 뿐이지 도움만 될 뿐이지 근원적인 처방과 근원적인 어떤 해결은 가능한가. 선악과 노선하고 생명과 노선이 다르듯이 절대로 만날 것이 없듯이 100년이 앞섰던 1000년이 앞섰던 영원히 이것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노선의 문제가 아닐까. 근원적인 처방이 가능한지. 소극적인 방법은 우리를 변호하는 겁니다. 변론하는 거고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답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게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다시 그 강을 건너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꾸 파스테르 유업의 예를 자꾸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테르가 남양 분유나 메일 분유가 그 고르무유를 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정말 저온 살균법을 한다, 제일 싱싱한 우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파스테르 유업을 키웠다고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하던데 그거는 이제 약간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함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좋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는, 말씀드린 거는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극적인 방법들입니다. 그거 말고 적극적인 방법, 즉 우리가 인류의 어떤 대안적인 사회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이제 뭐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사회고, 또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분쟁과 그 다음에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고 안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하나의 어떤 가장 아름다운 사회다, 인류의 답이 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주절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마지막 어떤 답이 있지 않느냐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도 와서 변론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래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라 해서 소극적인 방법도 쓰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순성기미 모임에도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그 부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때까지는 뭐냐면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치현 형제가 만들었다 하면 그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고 나간다든가, 또 제가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또 이야기를 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게 탑다운 방식, 탑 앤 다운 방식인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이 이렇게 있다. 12개 순이 있다. 그러면 이 12개 순을 다 하나의 그리스도 벤처 기업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1인을 내가 1인 창조기업입니다. 그리스도 창조기업. 그래서 순 안에서 교통을 하다가 자, 우리가 100개 벤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그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의 말씀 자체를 원재료로 하고 그걸 그대로 가공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그거 못지지 않게 우리가 직접 흡수를 해서 각자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통하겠다. 이 형제 말씀은 해민스님 말씀보다 훨씬 나아.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생산해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상품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바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시대의 바울이 될지는. 저 형제는 신학을 했어. 저 형제는 3개 우어 능통해. 저 형제는 그래도 바울처럼 많이 알아. 그래서 바울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순모임 속에서 어떤 형제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또 자기 자신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부닥쳐 와서 뭔가를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정말 이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순에서 그 형제를 살리고 그 형제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또 아니면 같이 모여서 만들든지 해서 어느 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대표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정형화된, 또 한편으로 전체를 통합한 지침도 필요하지만 각자 이제 순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거기에서 한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겸하게 바라보고 또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두 형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으면 도움이 다 체험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개입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하고 또 문화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에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저는 하느님을 먼저 만났을 거예요. 또 그 하느님을 먼저 만난 거는 사실 지금에 있는 거의 다 기독교인들 거기에 속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또 따를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축복받는,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비적인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기복 신앙도 있고, 막 이런 그런 체험 속에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그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찾는 사람한테는 이 복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대학에 복학하고 난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구 한 14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4, 50명 정도 기독교인이고, 개톨릭이 한 10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방인인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때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고기를 먹느냐, 묻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유대인들한테는 고기를 먹지 말고, 이방인한테는 고기를 먹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보면 베드로하고의 바울의 어떤 논쟁이었다고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항상 이제 그 마음을 와닿는 어떤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성육신이다, 그리스도다, 예수다, 아까 말씀대로 뭐 그냥 뭐 신일 합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이제 기독교인과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부딪혀더라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표현해 줘야 되냐.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걸 내가, 왜냐면 나를 믿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를 알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날 믿으라 하면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고, 날 알겠냐 하면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이는 사람, 듣는 사람, 느끼는 대로만 그게 제일 빠르긴 제일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한테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내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데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걸 알려주는 그런 타이머가 너무 길게 가더라.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를 바로 탁 처방이 돼가지고 왜 보면은 막 만병통일 같아가 만병 뭡니까 명약이 돼가지고 모든 병들이 다 치료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내가 깨달아지는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좀 쉽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그걸 적응하려고, 아이 보면은 뭐 큰 문제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는 인정해 주는 거,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그 입장을 바꿔서 그에 대해 적응해 주는 어떤 그런 내가 좋은 것이 있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해끔 그 사람 필요한 요리를 만들어 주는 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저는 요리사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고기 좋아한다, 생선을 좋아한다, 야채를 좋아한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 입장을 잘 들어가지고 그 요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안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일방적으로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무조건 이거 먹어라, 이걸 내가 먹기 너무 좋더라 싶어 이걸 먹으지 먹이라, 그런 상대방은 못 먹을 때가 많더라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많이 시행착오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사라면은 진단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뭘 가지려고 하는 거지. 요즘 말하면 지금 보면 정신도 마찬가지라도 감성 정치를 한답시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 건지 그걸 먼저 알아내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현 시점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하는 우리 교회의 융통성이고 우리 교회의 유연성이 아닐까. 생명이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항상 변화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강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잘 일으키면은 아마 이런 개인적인 복음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복음도 마찬가지로 요즘도 정치인 세 사람 나서는 보면은 한 사람이 응동한 사람이 나서는 이유가 감성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소통 정치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소통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분 형제들이 모릅니다만 저는
두리뭉실하게 사는 스타일이게 들어가지고 대순대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도 굴러서 어제 내 만나 말씀을 어제 내가 출애길 들으면서 자꾸 둥글고 뭐시락해 된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피 속에까지 스며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듯이 하여튼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 인기를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하나도 그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 없이 표현해 주시길 바라고,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한다 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식이 부족한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 경험이 부족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표현을 다 하셨으니까 이런 강좌를 들어보니까 저는 아까 이게 녹음이 돼 있다면, 녹화가 돼 있다면 내가 다시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녹음도 녹화하셨으니까 내한테 메일을 주시든지 하셔가지고 내가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이번 기회에 진짜 원 집회에 내가 참석한 것이 너무 잘 됐고 너무 궁금했던 것들이 오늘 많이 풀렸고 그에 대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은혜만 얘기했어요. 남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표현하니까 다 사람들 먹더라고요. 제가 이랬었다. 나는 어떤 존재였지만 지금 이렇게 됐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밖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 내 체험 속에, 내 은혜 속에 받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 독선이 안 돼야 되고 내가 다닥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으면 반대로 네가 내한테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더 빛나고 더 크다 하면 난 너 따라갈게. 항상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상하게 형제들이 날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내가 여태 동안 해왔던 방법이라 해야 되나 뭔지 모르지만은 일단 목사님한테 받은 것도 늘 그렇게 받아왔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다 체험하셨겠지만은 그런 말을 조금 이어와서 한 번 더 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학회를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제 학회 장소나 이런 데 이제 유적지를 많이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가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 와요. 근데 이제 몇 번 가다 보면 인터넷으로 모든 걸 조사를 하고 가서 5%만 확인하는 거라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정보를 얻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우리 중심부 형제들의 카페가 활성화되는 걸 보고 이제 때를 기다리신 거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 여러 형제들이 이제 거기에 호응을 해줘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전면에,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정도까지의 베스트 웹 문서에 2단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건 전부 이제 형제들이 우리가 그 세대별 모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순 모임을 하면서 깊이 짜여지고 어제 말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그 세 가지 중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런 순 모임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줘서 지금 다 사라지고 구글에서 단지 그 앞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단에 대한 것들이 그 이인규 목사의 무슨 이단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치현영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병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서를 올리게 되면 그 문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문서하고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올라온 다른 교회, 그 이인규 목사가 올린 건 보면 안 돼. 그럼 이게 이제 조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서를 치현영이 올린 문서들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 문서를 어디다 올릴까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사랑방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접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전혀 이 베스트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건 왜냐면 이제 그것을 블로그나 그 다음에 카페에서 참조를 많이 해서 링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건 크게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도 많이 만드셨잖아요. 한 50개 정도 우리가 중심부가 만들었는데 형의 답이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블로그를 만들고 거기서 그것을 참조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으면,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중심부 공지사항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우리가 그거를 많이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많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늘 종경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 2번째 들었는데 지난번하고 이 들을 때마다 또 달라지는 거라 이 개념이. 그래서 이제 많이 보시고 그게 또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정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이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저는 갈 때마다 그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면 우리 중심부 형제들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 칭찬이 제게 아니고 여러 형제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명령을 지시를 내려도 우리가 그냥 뭐 개떼같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금방 순위가 바뀌어요. 지금 우리 중심부가 사실은 인터넷을 제일 못하는 세대라 안 그래요, 그죠? 작년부는 제껴놓고 들어.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다른 데서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 정말 우리 원순이 누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카페 관리자. 그래서 지금 시점을 아마 형이 이거 올리기 전에 다음 주에 새로운 홈페이지 사랑방 비슷한 거를 개편을 해요. 우리 사랑방에 이제 연결을 해서 지금 우리 양생애의 정진욱 형제가 프로그램을 아주 잘해가지고 거기에는 우리가 링크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크랩을 하거나 카피를 하면 한 번 하는 게 뭐 수백 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문서 단어마다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아주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거 우리의 이 복음을 확산하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이 하나의 힘이 굉장해요. 유튜브 싸이의 뭐지 그거? 전 모르지만 강남 스타일. 그거 언제 자기가 가서 합니까 그거? 한 분이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 분 지금 배우면 돼. 쉬워 해보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스카이프도 또 우리 중심부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카이프 4순이 동시에 순모임할 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 청년부도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또 양생이도 없고 그게 이렇게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유기적으로 잘 돼서 순모임도 잘 되고 있고 아까 정경님 말했지만 이제 1인 창조 시대 제가 각 순에서 일어난 좋은 동영상을 아니면 좋은 내용을 누구나 이제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개발해 주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